자, 지금 시장 상황 볼게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이때 2008년 때예요. 2008년 글로벌 붐이 터지고 나서 2009년도에 이사 대책을 발표합니다. MB정부 때. 이사 대책의 대책 내용의 95%가 현재 대책하고 똑같아요. 현재 대책이라는 건 2023년도 13 대책 있었죠? 그거랑 90%가 똑같아요. 드릴 말씀 뭐냐면 이때는 전국 거래량이 5만 9천으로 뛰어요. 지금은 3만 4만에서 못 넘어가고 있어요. 힘이 약해졌죠? 그걸 좀 보시면 되고, 서울을 볼게요. 서울은 월 평균 거래량이 제가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월 평균 거래량 서울 아파트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공식화 됐습니다. 지금 6,100에서 200입니다. 2021년까지는. 그리고 2022년, 23년은 거래량이 줄었잖아요. 지금 한 5,950 정도 나와요. 전체 하면. 그러면 한 6,000 정도 되죠? 평균이? 그러면 찾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평균보다 높아지기 시작하면 주택시장이 상승하는 거고, 그 시계열로 조금 오래 가면 평균보다 낮아지기 시작하면 하락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게 딱 맞아요. 이거랑 보면. 2006년부터거든요. 2006년 1월부터. 이때부터 통계를 냈으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이 기울기입니다. 자, 이때 서울의 이거 아파트만이거든요. 서울의 아파트 숫자는요, 134만 채. 지금은 173만 채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만 20% 늘었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5만 만 찍었으면 지금 13,000 찍어야 되죠. 똑같은 시장 환경이면. 환경이 틀리죠. 왜? 비쌉니다. 비싸니까 수요가 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직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국이 똑같습니다. 임차인들이 만기가 된데 돈을 못 벌려 받으면 그냥 법원에 넣으면 바로 경매 진행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뒤늦게 아셔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막 돈 더 주지 마시고, 혹시 보시면 이게 안 좋을 때죠, 우리 여러분. 2010년도 이때 임의 경매 건수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선이 어때요? 경매 건수. 서울, 경기, 부산인데요. 다 지금 급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보도에 잘 안 나와요. 대부분 등기정보 광장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데이터가. 요 그림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과 시장 팩트와는 약간의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도 보시라는 말씀이고, 임차권 등기 보십시오. 2022년인데 여기가 저 뒤에 가면 2015년 16년도부터 서울 한 200건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2,000건대입니다. 1,500, 2,000건. 10배가 늘어났어요. 그럼 1년 지나면 2만 채가 경매입니다. 이것도 시장에 영향됩니다. 뭐 이런 시장 흐름이 있다. 이게 전국입니다. 전국은 더 급하죠? 경매가. 그래서 최근에 뉴스 보신 적 있죠? 이 뭐 경매 건수 뭐 몇 년 만에 최다. 딱 그 상황입니다. 우울한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시장을 정확히 알아야 대책이 되니까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서울의 아파트의 전세와 매물의 차이인데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막대기가 전세 매물입니다. 전세 매물이 여기 내려가죠. 매매물은 늘어나죠. 그 때를 보면 여기 딱 보시면 이게 2022년 미국 금리 인상에서 집값 내려가기 직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주들은 공부를 좀 하셔서 아시는 거예요. 지금 팔아야겠다. 그러니까 매물이 늘어나죠. 전세를 했던 게 매물로 늘어나니까 전세 물량이 줄죠. 그리고서 하락기가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면 매매를 내보낼 때 전 정부에서 조그만 팁이지만 그 주택 매입자가 집을 살 때 6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안 하면은 주택담보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어때요? 팔아야 되는데 임차인이 있으면 어떡하죠? 못 팔잖아요. 시간이 안 맞으면. 그러니까 강남하고 마영선 일대가 세입자 내보내느라 난리가 났습니다. 방법 막 공유하고. 내보냈을 거 아니에요? 팔려고? 좋으니까. 내놨는데 이때 딱 브레이크 걸린 겁니다. 그 타임에. 근데 이게 안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안 팔려? 비싸기 시작하니까. 돈 또 이자 내고 집은 비어있고 답답하죠. 다시 빨리 전세를 돌린 겁니다. 전세 다시 채워야겠다. 다시 전세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약간 정리됐다가 또 시작됐습니다. 2023년 1월
3일 13대책. 다시 지금 팔타임이다. 매물 늘어나죠. 전세 줄죠. 이게 얌시 2024년 1월 1일 특례론 신생아론 나오니까 다시 또 시장이 이렇게 옵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상당히 스마트하십니다. 자본 이익에 상당히 치밀해요. 이 분위기에 대해서 흐름은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임대료가 올라가고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막 져요. 그죠? 막 짓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너무 높아지면 스톱이 되죠. 지금처럼. 그러면 짓다가 마지막에 끝물에 사업장, 나는 예전에 5천만 원짜리 땅인데 1억에 지금 사서 1억 5천에 팔릴 거면 살 수 있죠. 딱 산 순간 시장이 정리가 된 거예요. 지금. 나 이제 1억 5천에 안 사. 난 8천이면 살래. 그러니까 2천 벌써 손실 난 거예요. 현장들이 오도 가도 못하죠. 협동조합이든 지주택이든 다 예산을 가지고서 뭐 분담금이 대충 얼마 나올 거야. 그런데 건축비가 올랐잖아요. 말이 틀려지잖아요. 자꾸 와야 되고 현장들이 와야 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그런 와중에 이 4사분면 모형에 따라서 자본주의는 칼같이 돌아갑니다. 임대료가 올라가면 많이 짓고 많이 짓다가 오버되면 다시 조정기를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 조정기의 끝물에 높을 때 사업 부지를 매입하거나 주택을 사거나 하면 물리는 거죠. 그럼 조정기를 슬기롭게 넘어야지 다시 회복되는 기간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중요한 변수는 하나 뭐였냐? 옛날처럼 수요가 계속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 옛날에는 그러니까 2003, 4, 5, 6, 7년도만 해도 IMF 이후에 계속 젊은이 늘어나고 우리가 수출이 잘 되니까 쭉 치고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힘이 좀 약해요. 현장별로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 입주가 감소하면 여기 분양 증가라고 돼 있잖아요. 증가하면 2, 3년 뒤에는 입주가 증가하잖아요. 경기 좋을 때 이게 돌거든요. 이 도는 사이클을 아는 분들은 대처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시기냐면 여기예요. 여기. 입주량이 살짝 수요보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입주율이 현재 전국에 평균 65%, 서울은 80%, 대전, 광시 이런 데는 한 70% 정도 돼요. 30%가 입주가 안 돼요. 그럼 건설 사업 하시는 분도 아시잖아요. 30% 못 맞추면 잔금 안 들으면 서로 피곤하죠. 그 분양, 수분양자도 피곤하지만 시행자도 피곤해요. 돈이 안 들어오니까. 잔금 안 들어오고. 딱 그 선이에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시고 적용을 하셔야 되고, 결론은 이제 시장이 어떻냐. 공급자 여러분들 관점에서 어마어마한 현장의 그 큰 금액을 생각하시면 최소의 비용 지출을 줄이려면 기금을 활용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현장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여기 보시면 PF 대출에 대한 보증, 연대 보증. 그러면 이제 대환 대출의 형태를 취해가지고 사업 구조를 짜는 거죠. 거기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게 기금 대출입니다. 여러분이 분양 리스크, 준공업 입주 이런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임차인을 만약에 임대주택 사업하는 임차인을 모집하잖아요. 임차인이 들어올 때 임차 보증금 있잖아요. 그것도 국민주택금을 또 대출해 줍니다. 그걸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MF 이후에 2023년도에 중견건설사들이 그걸 잘 활용한 데들은 다 버텼어요. 남들 뻗을 때. 여러분 현장이나 사업장하고 맞으시면 또 여기 대주단이 계시다라면 좀 공격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건 괜찮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부가 임대의무기한 3월 15일이죠. 얼마 전에 임대의무기한 20년인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착수. 이거는 아까 말씀 올린 선진국형으로 가려는 절차입니다. 자꾸 혜택을 늘리는 어떤 제스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기업에 가면 안 되겠죠. 나라 돈이고 국민 세금인데 그거를 적절하게 정부만 해준다라면 새로운 활로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장기 10년으로 안정적인 금융비용을 해지하고 몇 프로라도 남는다면 10년 뒤에 자본 수익의 정산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그러니까 욕심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출자, 지금은 주택도시기금이에요. 융자하고 금리 인하, 세제 혜택,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간 건설 업체들을 임대 아파트 건설 시장으로 진입시켜 서민 중산층의 주거 복지와 임대주택 공급 촉진 정책의 방향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세 박자가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올해 2024년 예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택도시기금이 예산이 많아졌다 그랬죠?
우리나라 돈이 많이 벌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이 지금 민간 임대주택 여러분들이 만약 하신다 그럴 때 그 기금을 쓸 수 있는 예산이 일단 잡혀 있어요. 1조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작년보다 30% 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를 했는데 뭐 증권사들 뭐 저축은행 뭐 지점장들 부장님들 PF 잘해주고 현장 잘 터지면 성과급까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좋은 시세는 일단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정적인 거로 가야죠. 뭐 채권 투자를 한다든지 금을 산다든지. 그럼 건설 현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욕심내지 말고 유지하면 또 때가 오겠죠. 그 시기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공공임대 리츠도 지금 돈을 많이 쓰고 있어야 있는데 이거는 분양 전환이 안 됩니다. 이건 아셔야 되고 민간임대주택은 분양 전환이 됩니다. 자,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핵심은 뭔가요, 여러분? 사줄 사람이 있어야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줄 사람 생각 안 하고 만들다가 약간 스톱이 된 경우가 요즘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최종 소비자가 중요하죠. 그럼 최종 소비자의 상태를 제가 소득 분포를 확인해 본 결과 연봉 7천이면 실수령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468만 원, 470만 원 받습니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출로 버티는 집값이 60% 이상 비중입니다, 지금. 여러분, 부채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비가 줄기 시작해요. 왜? 빚을 갚아야 되니까. 쓸 돈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소비가 2년째 감소해요.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제.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선진국형으로 사업을 보셔야 된다. 분양자 입장에선 임차인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좋은 분들이나 좋은 사업자 대표님들이 컨설팅 회사나 언론과 합쳐가지고 민간 임대주택의 장점과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공유화가 되면 좀 어려운 현장들은 다 이걸로 순환시킬 수가 있어요. 서로 윈윈인 거예요. 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게 벌어지냐. 일단 임대가가 저렴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저리로 대출을 받으니까 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자기 돈 10% 20%만 있으면 들어가요. 웬만하면 몇 억짜리. 그러면 어줍지 않은 원룸 사는 것보다 100번 낫거든요. 그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이런 장점이 있어요. 나중에 분양전환 선택권이 있죠. 그 와중에 제가 수요자인데 갑자기 어디를 가게 됐어. 전대차를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수요자한테 이점이 많다는 얘기 뭐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잘 팔 수 있다는 얘기죠. 수요자가 메리트가 많아야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좀 좋아졌어요. 제가 볼 때. 시행사 입장에서 어때요? 자, 미분양 리스크 최소화하고 건설원가 상승 등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장기 저리 이자를 받으면 약간 상쇄 효과가 있죠? 건설사 입장은 어때요? 국민주택금이 들어오니까 펀딩이 다 마무리가 되니까 공사비 안전하게 받잖아요. 시공사도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토지노동 자본이 있고 지대임금 이자 나오는 거잖아요. 경제 3요소.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 보존이 돼야 되고 수익률이 나야 되고 임대관리, 시행사 입장에서는 임대관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서브리스라고 하는데 활용을 통해서 수익률을 확보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자, 그럼 우리가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뭘까요? 제 생각입니다. 투자는요, 다 윈윈이에요. 농사 땅을 지고 가진 지주분, 사업을 한 저, 이 물건을 산 소비자 다 좋아요. 그렇죠? 이게 투자입니다. 아주 올바른 투자입니다. 멋있는 투자고. 투기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갭투기가 과도하게 간 게 최근에 그 3년 사이입니다. 영끌 시절. 그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임대주택 공공지원 활용을 통해서 멋있는 투자 패턴으로 가시기를 제가 기원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일본은 임대 사기가 없어졌습니다. 젊은이들이 전세 사기 맞아가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왜? 1999년부터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시작한 거예요. 1991년에는 법을 바꿔가지고 농지 있잖아요. 요새 도로 잘 놓잖아요. 도로 하나 놓고 농지에다가 집을 멋있게 지어. 땅값이 싸니까 잘 질 수 있죠. 그걸 임대주택으로 돌리니까 잘 팔리죠. 사기가 안 나는 거예요. 소비자도 좋아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얘들은 1990년 초부터 했어요. 지금은 일본의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80%를 기업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가고 싶어 하는 방향이에요.
그럼 정치하는 분들이면 뻔한 거 아니에요? 선진국어 따라하든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기본 해놓은 거 있으면 거기다 살을 붙이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아까 보셨던 2020년 박상호 교통부 장관이 기업형 임대주택을 20년에 가겠다. 이 트렌드가 그걸로 가는 거예요. 누가? 정부가. 근데 정부가 뭘 가지고 있어? 국민주택 도시기금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돈이 뭐야? 국민들 돈인데 국민주택 주거 복지 안정을 위해서 정기 저리로 투입해 주는 거예요. 그걸 왜 안 써요? 써야죠. 그죠? 그런 구도를 이해하시면 되고, 정부가 나갈 방에 대한 제한, 민간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용지 있잖아요, 용지. 여러분 다니시다 보면 용지 많잖아요. 그래서 용지에 대해서 개발권을 주면 제한해서 무슨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그러겠어요. 가격이 비싸서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거지, 주택은 아직 좀 모자릅니다, 제가 볼 때. 근데 가격 조정기예요. 그런 거를 정부가 이제는 저쪽 나라들은 하거든요, 선진국들은. 민간에다 권한을 많이 주는데 우리는 공공이 그걸 갖고 시장을 자꾸 흔들어요.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의 지정권이 지금 지자체하고 국토교통부만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주민들이 농사 나이 드셔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농지가 좋아, 자리가 좋고 도로변이야, 도심지랑 가까워. 그런 거 늘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지으면 좋잖아요, 서로. 그런 거에 대한 제도화가 이제 자꾸 여기 계신 분들이 알고 계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분 말씀을 듣고 민간임대주택의 사업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하고 사업자분들이 편안하게 사업할 수 있는 장기적인 트렌드로 가고 국민주거 복지에 도움이 된다면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국회 세미나 열고 막 가보자 막 그랬어요. 제가 거꾸로 좋은 쪽으로 간다면, 그러면 분위기가 바뀌면 잘 수요자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주민의사, 개발의사 이런 제도를 정부가 했으면 좋겠고, 보증료율 있어요. 보증료율 은근히 조금 나가요. 세대마다 얼마인데 그걸 내야 되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약간 부담돼요. 그걸 갖다가 관리를 잘하면 보증료율을 줄여주면 수요자 입장에서 나 여기 임대주택 살아도 너무 좋네. 그리고 장점이 민간 임대주택의 규모가 넓어지면 커뮤니티가, 요즘 신축 아파트가 좋잖아요. 커뮤니티가 처음에 할 때는 좀 비쌌어요. 근데 지금은 대중화돼 가지고 단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옛날에 어린이 놀이터 이렇게 쿠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깔려면 비쌌어요. 몇 달 기다려야 되고. 지금은 이제 대중화가 돼가지고 많이 단가 내려오고, 그러니까 커뮤니티 설치가 용이하다. 그래서 우수한 공급업체가 있다 그러면 주택기금 이자율을 더 인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처럼, 일본 한 1,500만 채인데 한 80%, 1,000만 채 이상을 갖다가 기업들이 갖고 있어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시작하시면서 또 글로 가실 분도 여기 혹시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사업 시행 투자나 리츠 상품으로 정부에서 하는 건 분양 전환이 안 되지만 이 사업에도 리츠로 투입이 됐을 때 세제 혜택을 많이 주면 자본 유입이 또 쉽잖아요, 그죠?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좋은 사업에 좋은 자본이 들어오고 소비자가 좋은 물건을 사는 시장을 만드는 게 최고의 정책이고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런 방향의 베이스가 여기에는 있어요. 있는데 가끔가다 사고 치는 분도 계시고, 정부 정책자들은 만들 때는 막 이러다가 만들고 나면 딴 데 봐서 지역 인사나 하러 다니고 이러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이럴 때 민간이 좀 나서셔가지고 이슈화를 시키면, 여론도 좋아지면 정말 좋은 주거의 어떤 모델로, 또 사업 수익 모델로 자리 잡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바쁘신 중에 와주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대한민국에 국민주택 기금이 있구나. 내가 주택복권 사가지고, 국민채권도 사시잖아요. 채권 사면 거기 돈이 일로 가요. 우리 돈이에요. 우리 돈이고 여러분 돈이에요. 그리고 사업자분들이 좋은 사업을 해서 수요자들인 국민이나 청년들이 좋은 집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모델을 잘 되길 바라서 제가 오늘 강연에 응했고, 여러분들한테 제 뜻이 조금 더 전해지길 바라고, 여러분들 중에 현장에 어려우시면 제가 볼 때는 한 번쯤은 심도 있게 검토하시면 새로운 어떤 활로를 찾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절대 부동산 때문에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부부싸움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말씀 중에 하나, 건강하시고요. 부자 되시기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